음, 머니투데이예요. 2026년도 1월 21일자. 아까 한덕수 전 총리 얘기를 했는데 선가크루스 나의 정치 코멘트로 징역 23년 선고에 담담했다 한덕수 구속 결정 내리자 고개 푹 한숨. 징역 15년 때렸다가 23년 때린 놈은 판사가 어디 있습니까? 검사가 때려놓으면 그 밑으로 형량이 나오지. 이렇게 15년을 23년으로 했다는 건 굉장히 계획적이다. 정치적인 입김이 불었다. 이런 생각이 드네요. 국민들 입장에서는. 주문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. 이진관 부장판사가 내란 특검팀 특별검사 조은석 구형량보다도 검사가 본래 많이 때리고 판사는 좀 내리는 경향인데 판사가 뭐 똑같이 내리거나 더 위로 올린 건 굉장히 그거예요. 좀 이변이죠. 그런데 지금은 15년을 23년까지 올렸다는 것은 과하다. 15년도 지금 12월 3일 날 선거가 아니라 12월 3일 날 내란 당일 날 그 윤석열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총리를 갖다가 불러서 자기 오늘 비상계엄 할 거다 이러니까 뭐 하지 말라고 당일날 받은 사람이 얼마나 23년치 죄를 지을 수 있는 시간 여유가 없었다는 거예요. 이것은 옳지 않다. 우리 국민은 그렇게 봐요. 그리고 그때 반응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한덕수 공판때 나와서 뭐라 했습니까? 증인으로. 그때 한덕수는 12월 3일 날 불러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이렇게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을 하겠다 했을 때 한 총리는 절대 하지 말라고 절대 안 됩니다 그랬던 거예요. 나한테만 그러지 말고 다른 장관한테 물어서 의견을 들어보시라 그랬다는 거예요. 그 한마디로 말해서 나는 12월 3일 날 비상하기 몇 시간 전에 한덕수를 불러서 했는데 그런 한덕수한테다 시간적 23년이라는 구형을 낼 만큼 시간적 여유가 거기서 무슨 이미 다 정해져서 당일날 알려줬는데 통보받은 사람이 안 됩니다라고 말렸으면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총리가 대통령한테 할 수 있는 조건을 다 했다고 봅니다. 이진관 부장판사가 내린 특별검사 조은석 구형량보다 8년이나 높은 징역 23년 선고한 순간 한 전 총리는 담담한 표정이었다. 다소 착잡해 보긴 했다. 이 부장판사가 선고에 대해 특별히 하고 싶은 말이 있냐 묻자 한정희 재판님 결정을 겸하게 받도록 하겠다고 답했다. 이후 절차를 거쳐 이 부장판사가 피고인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것으로 봐서 뭐가 증거인멸 우려가 있습니까? 23일 당일날 몇 시간 동안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덕수를 부리지 않고 그냥 비상계엄 해버렸으면 오히려 한덕수가 이런 안 당했죠. 그것을 불러서 받아들인 것 같고 그 시간 몇 시간 동안에 뭔 23년 동안 저기 구속당하려면 죄를 지었겠습니까?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말 듣고 절대 안 됩니다 했던 사람이 한덕수인데 나는 한덕수가 대선에 출마한 대통령 선거에서 제 1인자였다는 거 이런 것이 이 사람 그리고 김문수가 잘못했다. 한덕수를 이렇게 만든 김문수다. 나는 그렇게 봐요. 단일화 했어야지. 그 대통령 선거 나오지 않는다고 거부를 했을 때도 한덕수의 지지율은 34%인데 국민의 힘당에서 단일화 하겠다고 자기가 나오면 단일화 하겠다고 하니까 김문수한테다가 11% 지지를 줬어요. 그러니까 김문수가 자기가 대통령 후보로 국민의힘당 후보로 대선에 당선되면 바로 한덕수하고 단일화 하겠다. 그러면 11%가 34% 먹겠다는 소리예요? 한덕수를 내세워서 단일화해서 대통령이 돼서 이재명 후보를 갖다 맡겠다 이렇게 했는데 저기 사욕이 들어가가지고 당선되니까 혹시 이재명 후보가 피선거 박탈되면 자기는 어부지로 바로 대통령이 될 수 있는데 그 자를 사욕을 돼서 이 국민의힘당 망쳐버린 거예요. 이후 절차를 거쳐 이 부장판사가 피고인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것으로 봤어. 뭐가 증거인멸 우려가 있습니까? 법정 구속하기로 한다고 결정하자 한 전 총리는 침을 삼키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.
재판부 결정에 따라 한정 총리는 즉시 서울구치소 수감됐다. 법정문이 닫히기 직전 한정치는 변호인과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눴다. 고개를 푹 숙인 장면도 눈에 띄었다. 무슨 뭐 자기 부인하고 같이 돈가스를 먹었다고 막 무슨 작가를 태서 난리 치더니 우리나라에 돈가스 안 먹는 국민이 어디 있습니까? 요새 마트에만 가도 막 냉동시킨 돈가스 막 사방에서 팔고 그러는데, 어? 법정 구속 명령에 앞서 변호인은 한 전 총리는 공인으로서 도주의 가능성이 있을 수 없다. 기본적으로 모든 증거가 다 수집돼 증거조사가 됐고 필요한 증인도 모든 법정에 증언한 상황이다. 한 전 총리가 구속되면 이후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재판 진행에 있어 사실상 방어권에 중대한 침해가 생길 수밖에 없다며 법정 구속을 막으려 했지만 실패했다. 한 전 총리 이날 선고 공판이 그러니까 보기에 너무 야비하고 너무 잔인하다. 내가 보기에는. 12월 3일 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덕수 총리를 불러가지고 오늘 비상계엄 하겠다 하니까 한덕수 총리는 절대 안 된다 하고 거부했던 사람이에요. 한덕수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한테 그 말을 듣고 절대 안 됩니다 하고 그날 시간이 12시간이 안 됐단 거예요. 그 안에 뭔 짓을 했겠습니까? 이미 다 작정된 거 그날 선포하기 직전에 한덕수 전 총리가 알았는데 그 사람이 23년을 지적을 살 만큼만 죄를 지었기에는 시간상 옳지 않다는 거예요. 맞지 않다는 거예요. 이미 다 정해진 거 선포를 하기 직전에 말했는데 거기에 관여할 모든 어떤 행동을 한 액션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은 이미 다 정해진 거 선포하기 직전에 막 알려준 거죠. 그게. 그때 한덕수가 한 말은 절대 안 됩니다 했어요. 한 전 총리는 이날 선고 공판이 시작하기 12년 전부터 변호인 4명과 함께 법정에 들어섰다. 한 전 총리는 굳은 얼굴로 피고인석에 앉아 변호인과 작은 목소리로 대화하며 재판이 시작되기 기다렸다. 선고가 진행되는 동안 한 전 총리는 꼿꼿한 선잔스로 유지한 채 무표정으로 재판부 쪽을 바라봤다. 한 전 총리는 검은 정장에 청록색 넥타이를 맺고 머리는 가르마를 타 정돈의 모습이 당시 그렇죠.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법정안은 고요했다니 했다. 이 부장판사가 징역 23년 선고할 때 방청석에서는 작은 탄식이 나왔다. 말이 안 된 소리죠 이건. 법정 방호 검사가 주로 오버해서 판결을 내리면 밑에서는 적어도 밑에 떨어뜨리는데 이것이 갖다가 8년을 더 연장해서 23년이 됩니까? 몇 시간 다 결정해놓고 오늘 비상계엄 하겠다고 선포한 것을 들었을 뿐인데 이거 이렇게 이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얼마나 짓겠어요. 재판이 진행 동안 법정 고였고 이 부장판사가 징역 23일 선고할 때 방청석은 작은 탄식이 나왔다. 법정 방호원들이 방청인을 모두 퇴정해달라고 안내하자 방청객 중 한 전 총리 있는 곳을 뒤돌아보면 느린 걸음으로 퇴정했다. 이날 417호 대법정 방청석은 취재진을 비롯해 10대부터 장년층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도 채워졌다. 재판부는 이날 본격적인 선고 공판 진행에 앞서 법정 질서에 대해 안내했다. 이 부장판사는 법원 조직법에 따라 재판장 명령을 위반하거나 폭언, 소란을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현저히 훼손한 자는 20일 이내에 감치 또는 100만 원 이하 벌금이 명령된다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했다. 내가 있었으면 법정에 가서 소리 질렀을 거요. 23년 구형은 말이 안 된 소리다.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, 3일 전이나 일주일 전이라도 말을 해서 뭘 물어봤다거나 그랬으면은 한덕수 총리가 거기에 관여했다고는 볼 수 있겠지만 당일날 불러서 오늘 한다라고 선전포고를 했는데 그 선전포고를 당한 한덕수의 대답 뭐였냐? 절대 안 됩니다 였어요. 그런데 뭐 갖다 말 꼬리 잡고 이제 그 다음에 대통령 일 저질러 놨으니까 정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? 총리니까. 참 한덕수 총리 같은 대쪽 갖고 바른 그 인물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 한덕수 총리를 이렇게 들어 사용해가지고 IMF를 슬기롭게 넘겼잖아요. 그리고 또 이재명 이명박 전 대통령은 또 주미 대사를 시켰잖아요.
이 사람이 또 서울대에다 하버드에다가 이렇게 출신이니까 경제학 뭐 박사가 될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그쪽하고도 또 그 미국 통해요. 아주 트럼프하고 대화했을 때 한국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한덕수하고 대화를 하면서 너무 아름다운 영어를 쓴다는 거 칭찬했던 사람이에요.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 윤석열 정부가 상당히 사람을 잘 썼어요. 기존 다른 데서 성공적인 그런 인물을 써다가 갖다 투입했단 거죠. 그래서 윤석열 정부를 그렇게 두드러 패고 난리를 쳤지만 지금 이재명 정부보다 윤석열 정부 때 국고가 더 탄탄했던 해고, 그때 당시에 OECD 국가에서 지혜 나이가 우리 국민 개인 소득이 4위였어요. 4위. 그건 다 한독수하고 그 누구죠? 그 뭐 경제장 최상목 그 아주 특히 이 한덕수 총리한테다 굉장히 나는 점수를 많이 줬던 사람인데, 참 이 사람이 그날 당일날 선고받고 안 됩니다를 했는데 이렇게까지 비약을 해서 징역 23년을 때렸다는 건 이해가 할 수 없어요. 우리 국민들은 붕괴를 하죠. 왜냐? 12월 3일날 당일날 비상계엄 선포하기 직전에 갔다가 알려줬다는데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시간적으로 뭐가 있었냐 이거예요. 그 비상계엄에 관여하고 안 됩니다라고 거부를 하고 제재를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터뜨렸는데, 우리 국민은 어디에 주목하냐라면은 12월 3일날 비상계엄 당일날 한덕수한테 통보했다는 거예요. 통보했다는 건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 결정을 해버리고 한덕수 총리를 불러서 오늘 비상계엄 할 거니까 안 됩니다라고 거절했어요. 우리는 거기에 주목해야 됩니다. 잘하셨습니다가 아니고 안 됩니다. 절대 안 됩니다. 다른 장관한테 물어서 나한테만 묻지 말고 한 번 더 물어보십시오. 그랬다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짜맞췄다고 봐요. 이제 이건 뭐 그 다음에 이제 수습하려니까 뭐 대통령 밑에 총리가 할 수 있는 거 다 정해져 있잖아요. 이 비상계엄에 전혀 동원되지 않았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죠. 당일날 선전포고를 한 사람한테 23년 구형은 이건 정치적이고 정치 보복이다. 난 정치 보복으로 봐요. 이거 다 끝났네 이거. 497. 그 15년 선고를 했을 때 검찰이 15년 선고 내렸을 때도 참 붕괴했어요. 우리는 철저하게 민주당 지지자들이에요. 근데 왜 국민의힘당이냐? 우리 모든 국민은 자기 지역을 갖다가 지지하면 안 됩니다. 나라를 봐야 돼요. 나라를. 평생 김대중부터 문재인까지 지지했던 사람이지만 이재명하고 윤석열이 선거 때도 난 둘 다 안 찍었어요. 둘 다 찍을 놈이 없더라고요. 이번에도 뭐 내가 이제 그때는 또 몸이 아파가지고 찍을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김문수하고 이재명 후보 둘이 나왔을 때도.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김문수가 이렇게 뭐 트럼프 관세라든지 이런 세계적인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문수 같은 쓰면 이 나라 큰일 날 뻔했다. 찍어놓고 일을 시켜보니까 이재명 대통령만한 인물이 흔치 않다. 잘 처리하는데 그 후보 시절에 내가 주목했던 부분이 일이 터지고 있어요. 내가 계속 이재명 후보를 엄청 공격을 많이 했어요. 왜 민주당인데 왜 민주당 편을 안 들었을까? 국민의힘당이 너무 약해. 국민의힘당이 그 민주당이 171석을 가지고 거대 야당이 민주당 대통령을 마음대로 끌어내려버리고 탄핵을 짓고 이 짓을 하는데 이 민주당 힘이 없으니까 막 삭감당하고 내년도 예산을 삭감당하고 뭐 입법 사법 행정 거대 입법이 뭐 상권 분립을 무너뜨리고 이 짓을 하고 있으니까 국민의힘당은 편을 들어줘야, 약한 편을 들어주는데 국민의힘당도 요새 하는 짓거리가 힘이 적으면 적은 대로 똘똘 뭉쳐야 되는데 지그들 이기적이고 내부 총질하면서 한덕수를 중심으로 단일화했으면은 국민의힘당이 세는 적지만 대권을 가져올 수 있었는데 김문수가 망쳐놓은 거죠.
민주당을 막치고 지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. 이재명 후보가 피선거 박탈되면 지가 어부지로 대통령 될 줄 알았어요. 그리고 만약에 안 된 41%를 어떻게 지가 11%가 이깁니까? 34% 한덕수하고 11%가 단일하면 45%니까 이쯤을 이기죠. 그런데 지는 꾹꾹이 속으로 한 거예요. 만약에 피선거 박탈되면은 선거 당일 전에 자기가 어부지로 올라간다. 그리고 또 제2안으로서 대통령의 뭐 낙선되는 당연한 사실인데 거기에서 대선에 나갔던 사람이면 당대표가 된다. 국민의힘당 당대표 되려고 그랬어요. 아주 그 김문수가 했던 그 짓을 보면은 지금도 구역질이 나요. 그 한덕수는 마지막까지 미국과 관세에 대해서 쓴 것을 아직 통과가 안 됐는데 단일화하려고 이게 나오면은 이게 통과가 안 된 자기가 제출했던 서류들이 다 무효 처리되니까 그것을 미국이 승인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걸 놓친 거예요. 그래가지고 네 돈 가지고 500억 뭐 들여서 네가 단일로 네 프린트하고 뭐 광고지 내고 네가 혼자 나와라. 나는 절대 기호 2번 안 줘. 라고 김문수가 갖다가 뒤로 넘어지면서 뻗대니까는 이 나라 꼴이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? 아, 참. 머니투데이 2026년도 1월 21일자 징역 23년 선고에 담담했던 한덕수 구속 결정 내리자 고개 푹 한숨이라는 기사였어요. 썬가크루스 나이 정치 코멘트인데. 그리고 대부분 검찰이 이렇게 검찰이 형을 이렇게 내릴 때 대부분 형을 내릴 때 좀 더 많이 내리면은 판사를 좀 깎아서 내려주는데 여기는 왜 그랬을까요? 검찰이 보기에 15년 너무 가다고 생각했는데 국민들은 한덕수 15년 내렸을 때 너무 기가 막혔어요. 아니 12월 3일 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전포고 하다시피 갖다가 말해서 절대 안 됩니다 했던 사람이 그 시간은 몇 시간 안에 23년이라는 징역을 받을 만큼 범죄를 저질렀느냐. 절대 안 됩니다 했던 사람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거예요. 이건 정치보복이다. 그리고 지금 헌법 원로학자들은 전부가 다 그러잖아요. 윤석열이 비상겸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다. 재차 말하지만 민주당이 171석을 가지고 온갖 사법을 독재를 쓰고 사법을 정치 신여로 만들고 지 멋대로 법을 바꿔버리고 왜냐하면 과반이 넘어버리기 때문에 국민의힘당이 필요 없었다는 거예요. 마음대로 저들이 갖다가 법을 바꾸고 마음대로 했죠. 그때 우리는 열불 터지고 이것을 공격하고 그랬는데 그러고 31명을 국정요원을 다 줄탄핵시켜서 정부가 무정부상태인데다가 이 171명이 부정선거로 2022년도 국회의원 선거 때 민주당의 특정인하고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서로 비밀폰을 가지고 주거니 받거니 선거 기간에 주거니 받거니 전화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. 그런데 그 비밀폰 전화에 그 계산하는 데는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 전화료가 지출되는 거였어요. 근데 중앙선거관리위 사무총장이면 장관급이라는 거예요. 그것이 민주당 특정인하고 같이 주거니 받거니 비밀폰을 했어요. 비밀폰을 왜 했을까요? 그것은 부정적인 거래를 하느라고 비밀폰을 한 겁니다. 그러면 그 비밀폰으로 부정거래를 선거철에 이 민주당 특정위원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비밀폰으로 주거니 받거니 했다는 비리를 저질렀다는 소리인데 남이 알면 안 되는 비밀폰을 한 거예요. 그럼 그 결과를 우리는 볼 수 있죠.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관 중이던 부재자 투표 뚜껑을 열자마자 이미 낙선해버린 민주당의 국회의원이 50명이 무대기로 당선돼 버린 거예요. 그래가지고 171명이 돼버리고 여기는 107석이 된 거죠.
그래서 지금 오늘날에 거대 저기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전부 지멋대로 법을 바꾸고 난리를 치니까 그리고 줄탄핵을 시켜서 31명 줄탄핵 시켜서 정부가 무정부 상태인데다가 예산을 더 전부 깎아버리고 서울 중앙지검 검찰들을 활동비를 전부 깎아버리니까 검찰들 손발을 묶어버린 거예요. 검찰 손발만 묶은 게 아니에요. 경찰 손발도 묶고 이 대통령실에 그 모든 그 비상 활동금을 전부 제로를 만들어 버렸어요. 그러면 그것은 영수증도 안 나온 거라서 그건 전부 사적으로 썼을 거다 그러고 묶어버렸는데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대통령실에서 쓰는 돈은 이렇게 영수증으로 발표할 수 없는 비밀스러운 그런 것들이 많아서 다시 회복시켰어요. 그리고 내년도 예산을 다 깎아가지고 그러니까는 이제 윤석열 정부를 망해 처먹자고 그렇게 완전히 깎아서 활동을 다 발을 묶어버린 거죠. 내년도 예산까지. 그러고 나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갖다가 구속시켜놓고 나서는 권성동이한테 달려와서 빨리 저기 돈 풀라고 난리치잖아요. 돈 풀라고. 그렇게 깎을 때는 언제고? 나라가 이렇게 어려워질 때는 전부 일 잘하고 있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일 잘하고 있으니까 윤석열 정부 때나 마찬가지로 잘 흘러가고 있는데 안 되겠으니까 한덕수도 권한대행도 갖다가 끌어다가 구속시키고 나서 웃고 내려와가지고 온 국민의 지탄을 받았잖아요. 참 속상하죠. 검찰이 15년을 했는데 판사가 23년을 했다는 거 이건 진짜 우리 국민이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. 지금까지 상례가 8년을 더 늘려버린 거예요. 대부분 더 많이 줄이거든요. 관례가. 이것은 윤석열 재판에 희생양으로 삼았다 그렇게 우리는 보는 거예요. 우리 국민이 바보입니까? 그러나 김문수가 되는 것보다 이재명이 돼서 대통령이 된 게 잘한 일이다. 김문수가 됐으면 큰일 날 뻔했다. 이런 것을 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. 다만 우리가 바라는 건 정치복 좀 하지 말고 이 국고를 조금 포퓰리즘에 나라 돈 쓰지 마라. 이 지금 역대 윤석열 갖다가 뭐 구속시켜 놓고 했지만 그 윤석열 정부 때도 이렇게 국고가 비어가지고 그 뭐 국방부에 뭐 이 군인들 뭐 피복비라든지 뭐 식사비가를 못 주고 뭐 2025년도 12월 30일까지 나가야 될 돈을 2026년도 1월 9일 날 빚을 내서 지불했다는데 이렇게 돈을 막 나라 돈을 퍼서 그냥 갖다 온 인신머리로 포퓰리즘적으로 그냥 갖다 뿌려서 선거철만 되면은 갖다가 그렇게 뿌리자라고 25만 원씩 전 국민 준다라고 이러면 다 국가 빚쟁이 만든다고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 그대로 되잖아요. 응? 성남시하고 경기지사 때 후임들이 와서 미정이 지나고 전부 빚투성이다 그랬는데 지금 보세요. 국고가 일 잘하면 뭐해. 국고가 비는데. 그리고 국민의힘당에서는 이혜원이 같은 사람 빨리 경제기획 이런 전공한 사람들 써서 빨리 이런 걸 정리하게끔 했는데 담당자가 많이 비어있어요. 그러니까 돈을 쓰는데 이걸 자제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. 뭐 국민들한테 얼마를 더 준다라고 한 달에 300 몇십만 원씩 돈을 버는 사람한테도 뭐 국가에서 돈을 또 더 보태준다라고 이 짓을 하니까 좀 들쑥날쑥하고 인기몰이 포퓰리즘적인 돈을 막 사방에 팔아서 인기몰이로 쓰고 있어요. 선거철만 되면 이런 식으로 돈을 풀어서 그거 그대로 지금 현상이 나타나고 있잖아요. 지금 한덕수가 제자리에 있었다면은 윤석열 정부 갖다가 까대고 난리를 치지만 그 윤석열 정부 때는 이러진 않았어요. OECD 국가에서 지혜 나이가 1인 개인 그 소득이 지혜 나이가
그때 세계 4위였어요. 이건 한덕수 작품이죠, 이건. 아, 참. 머니투데이 2026년 1월 21일. 우리 국민들은 국가가 더 이상 끌어내리고 뭐고 이런 짓 좀 그만해라. 국민의힘당이 무슨 광화문에 가서 또 이재명 끌어내자는데 우리는 너무 지쳤어. 윤석열 저 대통령도 좀 풀어서 나라가 편안히 살자. 이런 한덕수도 지금 내일 모레 80 된 사람 갖다 집어넣어서 뭐 하겠어 그게.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인데.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이 국고를 다시 회복시키고 정치보복 좀 안 한다면 우리는 이재명 정부를 5년 너무 짧으니까 연임해야 된다. 뭐 여러 가지 외교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데 지금 있는 인재들로서는 이재명 능가할 사람은 없다고 봐요, 나는.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연임은 4년 뭐 연임을 해서 8년 하든 10년 하든 어느 정도 그 정간 기간 줘야 외교에 나가서도 얼굴도 익히고 그러지. 자꾸 2, 3년에 막 5년에 한 번씩 바꿔치고 이러면 쓸만하면 문재인 정부도 쓸만하면 바꿔치고 이러니까 노화가 생겨서 세계 여러 가지 정상들과 익숙할 만하면 새 사람하고 교체해야 되니까 나라의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야 이게. 그러면 연임을 시켜서 한 8년이나 10년 하면 좋겠는데 그러나 그 조건에는 정치복을 하지 말고 국고를 좀 튼튼히 해라. 막 포퓰리적인 그런 돈 막 국민한테 뿌리지 마라. 이거 다 우리 후손들한테 빚인데 그런 조건 하에 이런 정치보복 좀 안 했으면 좋겠어. 우리 국민들은 아무리 내가 민주당을 지지했던 사람이지만 국민의힘당 그 약한 당 갖다가 코너로 몰고 뭐 다 해체시킨다 하면은 41%의 지지를 받았던 제1야당을 가지고 저들이 뭔데 갖다 해산시켜서 갖다 합니까? 여야가 같이 브레이크 역할을 하면서 서로가 이렇게 견제를 하면서 국정을 이어나가야 되는데 한 사람이 171석이고 하나는 107석이니까 과반을 가지고 있으니까 마음대로 저들이 끌고 나가고 지 유리하게끔 법을 마음대로 갖다 주물럭대고 다 바꿔버리고 사법을 가지고 자기 개처럼 취급하잖아요. 사법의 이상을 세워야지 뭐 판사 주제하고 뭐 대법원장이 대단한 거냐 라고 이따위 짓거리를 하는데 우리 국민은 붕괴를 해요. 그런 거대. 우리나라의 모든 뭐 규정 같은 것을 그런 것들을 막 무너뜨리는 거죠. 기강을. 국회의원 정청래가 그랬어요. 정청래가. 머니투데이 진역 23년 선고에 담담했던 한덕수 구속 결정 내리자 고개푹 한숨이란 데서 선가크루스 나이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. 속상하죠. 또 여기 미친놈 하나 또 있네. 여기 누구예요? 프레시안